여러분, 전쟁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? 혹시 어떤 건가요? 저는요, 수천 명의 병사가 맞부딪히는 거대한 전투씬보다도 한 인간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볼 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우리는 트로이 전쟁의 가장 깊은 비극, 바로 그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남긴 상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기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. 하나는 모든 걸 불태워버릴 듯한 한 전사의 분노,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걸 잃어버린 한 아버지의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슬픔. 과연 이 둘이 부딪히면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? 이 질문이야말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. 바로 영웅의 몰락입니다. 붉게 물든 노을이 지는 트로이 성벽 앞에서 두 영웅의 운명이 정말 비극적으로 엇갈리는 바로 그 순간이죠. 한쪽에는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가 서 있습니다. 그의 어깨엔 조국의 운명이 걸려 있고 등 뒤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.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. 이 모든 걸 지켜내기 위한 정말 마지막 방어선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맞은편에 선 남자, 바로 그리스 최고의 전사, 아킬레우스입니다. 그런데 지금의 그는 우리가 알던 영웅이 아니에요. 가장 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잃은 슬픔이 분노로 변해서 뭐랄까? 인간성을 상실한 화교의 화신,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.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. 신들의 뜻대로 헥토르는 쓰러집니다.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도 정말 의연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. 나는 죽는다. 허나 위대하게 죽으리라. 내 장렬한 최후를 후세가 듣고 감탄하게 하라. 정말 비장하죠. 그런데 아킬레우스한테는 헥토르의 죽음만으론 부족했어요. 그의 분노는 전사의 명예, 그런 걸 다 넘어버렸죠.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. 헥토르 시신을 전차에 매달아서 성벽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보고 있는 가족들 앞에서 그 시신을 끌고 다니며 모욕합니다.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. 자, 이제 카메라는 잠시 피로 물든 전쟁터에서 벗어납니다.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한 늙은 아버지의 절박한 여정을 따라가 보죠. 네, 바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입니다.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? 해진 역의 아들의 죽음, 그리고 그 시신이 유린당하는 끔찍한 광경을 성벽 위에서 다 지켜봤습니다. 그리고 깊은 밤이 되자 그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홀로 성벽을 나섭니다. 적진으로 향하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자정 무렵 횃불이 이글거리는 적의 심장부 아킬레우스의 막사 앞에 홀로 도착합니다. 주변에선 당연히 다 뜯어 말렸겠죠.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. 내 마음이 적진을 뚫고 가라고, 그 적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재촉하는구나. 이건 전사의 투지가 아니었어요. 오직 아들의 시신이라도 되찾으려는 아버지의 사랑, 그 하나뿐이었습니다. 자,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살인자의 손. 텐트 안에서 흔들리는 불빛 아래, 이제 곧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장면이 펼쳐질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내 아들을 죽인 원수와 단둘이 마주했습니다.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어떤 논리와 이성도 통하지 않는 이 순간, 프리아모스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. 그는 아무 말 없이 아킬레우스의 발치에 털썩 무릎을 꿇어요. 그리고 바로 자기 아들의 피가 묻어있을 그 거칠고 잔인한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자신의 늙고 주름진 입술을 가져다 댑니다. 지금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인 남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.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. 전쟁의 법칙, 복수의 논리, 그 모든 것들이요. 강철 같았던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스르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그저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거대한 슬픔만이 남게 되죠. 아킬레우스는요, 그야말로 충격에 빠져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.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적국의 왕이 보이지 않았어요. 대신 누가 보였을까요? 자신처럼 언젠가 아들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마음이 산산조각난 한 늙은 아버지가 보였던 겁니다.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려요.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. 우는 이유는 서로 달랐거든요. 프리아모스는 죽은 아들 헥토르를 위해 울었고
아킬레우스는 자기도 곧 전쟁에서 죽을 운명이니까 다시는 못 볼 저 멀리 있는 늙은 아버지 펠레우스를 떠올리며 울었던 겁니다. 적과 적이 아니라 죽음과 상실이라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그들은 하나가 된 거죠.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합니다. 첫째, 늙은 왕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주고요. 둘째,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로이가 영웅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무려 12일간의 휴전까지 명세합니다. 가장 잔혹한 전쟁이 벌어지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이 두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순수한 인간성의 순간을 찾아낸 겁니다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뭘까요? 단순히 용서해라 같은 교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적이라는 그 차가운 이름표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아들,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다는 서늘한 진실이죠. 어쩌면 전쟁이란 건 바로 이런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내야만 성립되는 가장 거대한 비극일지도 모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한순간의 연민이 아킬레우스가 저지른 그 모든 분노와 잔혹함을 다 덮고 구원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오히려 이런 찰나의 인간성마저 집어삼켜버리는 전쟁이라는 비극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걸까요?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